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내일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성일하이텍이 드디어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체크포인트 빠르게 살펴볼 거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가볍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모가는 5만원, KB 대신 삼성 중에서 내가 어디에서 배정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앞선 영상에서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 청약 건수가 꽤 존재해서 그거 제외하고 최종 청약 건수와 비례 경쟁률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넘어가서 최종 배정 내역부터 해서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조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내역 없었습니다. 특히 성일하이텍의 경우 우리 사조 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8천만 원 정도로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없었다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요.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38.66%에서 최종적으로 56.14%까지 올라갔었죠. 3개월, 6개월 확약 비중이 높다는 건 좋기는 한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었어요.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었을 텐데 거래 실적 유,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이 배정을 함으로써 최종 확약 비율을 아주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한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 표는 기관 유형별로 신청 수량 대비 배정을 몇 %의 비율로 받았는지를 계산해서 작성한 표고요. 보시면 거래 실적 유,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의 배정 비율은 0.047%입니다. 그렇다면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들보다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네, 늘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특혜 현상이고 그로 인해 최종 확약 비율이 다소 아쉽기는 하다라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은 어떻게 될까? 27.64%까지 내려가게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1,64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 16.62%가 또 존재하죠.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딱히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60.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20.30%, 국내 기관 14.12%, 해외 기관 5.46%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렇다면 성일하이텍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네, 벤처금융 8.9%, 기타 기존 주주 7.72% 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여러 벤처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왔기 때문에 벤처금융이 좀 많습니다. 제가 네모 쳐둔 부분을 보시면요. 벤처금융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50%가 유통이 바로 가능한 물량 되겠어요. 노란색 음영 쳐둔 부분. 근데 보시면 이 중에서도 SVIC 24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의 유통 가능 물량이 4.45%로 가장 많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삼성 벤처 투자예요. 삼성 벤처 투자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을 통해서 성일하이텍 보통주 105만 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 조합의 지분 대부분은 또 삼성 SD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조합의 만기가 올해 말이라고 하거든요. 만기가 돼서 청산이 되면 삼성 SDI가 지분을 대부분 다 가져가겠죠. 삼성 SDI는 말씀드렸듯이 성일하이텍의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같이 쭉 가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삼성 SDI의 폐배터리를 성일하이텍이 받아서 재활용을 하고 삼성물산에 공급을 하면 삼성물산이 양극재 제조사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SVIC 24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의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직후에 바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삼성 SDI가 사업 협력을 위해 장기적으로 쭉 가져갈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이겠다 싶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냥 기타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1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은 과연 누구의 지분인 것일까? 네, 홍승표, 성일하이메탈 대표의 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67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호예수가 전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상장일에 바로 매각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회사 측에다가 이 홍승표 대표의 엑시트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면
알 수 없다면서 말을 아낀다고 해요. 이 홍승표 대표가 성일하이텍의 초기 창업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IPO 이후에 엑시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투자했다면 매수 단가와 공모가와의 차이도 엄청 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우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11% 정도 바로 행사 가능한 물량이고 행사 가격이 18,887원인 것으로 봐서는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장일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에 이 물량이 다 풀리는 건 아니겠고요. 보통 주로 추가 상장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최종 확약 비율은 56.14%,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7.66%, 기존 주주 16.62%가 존재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총 1,64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유통 시총 규모가 조금 걸리는 종목이기는 한데 이 기존 주주 물량 중에서 삼성 벤처 투자의 물량이 바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50%대였던 종목들의 성과 한번 살펴봤어요. BCNC, 스코넥, 지아이텍, 쿠콘 정도가 있는데요. BCNC, 스코넥, 지아이텍은 확약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또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세 종목 모두 아주 좋은 성과를 기록해 줬습니다. 근데 쿠콘을 보면 성일하이텍처럼 유통시총이 1,000억 원을 넘어가요. 근데 쿠콘은 기존 주주가 없으니까 더 좋은 조건이기는 했죠. 쿠콘의 상장일 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100%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일하이텍은 100%까지를 기대하는 게 무리인 걸까? 아니요,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매 청구권이 붙어있고 2차전지 재활용 섹터라서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거든요. 우선 유통시총이 1,000억 원을 넘긴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를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만 따로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LG엔솔, SKIET 이런 대형 IPO까지 포함해서 엔캠, 지아이텍, 원준, YM텍, 엔시스까지 보시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청약할 때는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진짜 막 한 주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사실상 까놓고 보면 성적이 또 막 전부 다 따상을 기록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아이텍은 유통 물량까지 받쳐주니까 따상을 기록해준 거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면 100% 내외 정도. 이 중에서 엔캠은 보면 유통시총도 2,000억 원으로 성일하이텍보다 높았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더 높았어요. 하지만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136%를 찍어줬거든요. 물론 확약 비율은 성일하이텍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엔캠이. 이런 게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줬을 거고요. 자,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동일하게 부여됐었던 2차전지 관련주 원준. 원준은요. 확약 비율이나 유통 물량 모두 성일하이텍보다 좋은 조건이었는데 85%까지밖에 못 올랐었단 말이죠. 아스플로와 상장일이 겹쳤던 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금이 분산되니까. 아스플로도 꽤 인기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의 과거 성과를 참고해서 봤을 때에도 그 100% 더블을 기대한다는 게 아주 얼토당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참고해서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는 있겠지만요. 자, 다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종목들 요 표는 이미 같이 한번 봤었죠.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다. 제주맥주, 진시스템, 시엔투스, 성진처럼 수요 예측 결과나 최종 확약 비율, 유통시총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 받쳐주면 아무리 환매 청구권이 붙었다고 해도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K옥션, 원티드랩, 삼형 SNC,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확약 비율이 꽤 높고 유통 가능 물량도 적당하고 그러면 따상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 자, 그럼 성일하이텍은 유통시총이 조금 걸리니까 따상보다는 기대치로 낮추고 접근하는 게 맞겠고요. 네, 우선 과거 데이터들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참고해서 저는 한 70%에서 100%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이론적인 주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하듯이 22년 예상순이익에 비교 기업들의 평균%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22년 예상순이익은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315억 원으로 잡았고요. LNF 코스모신소재 첨보의 평균%, 39.74배를 적용해서 평가시가총액은 1조 2,518억 원이 나왔습니다. 적용 주식수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수량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자,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10만 2,02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오, 공모가 5만원 대비해서 이미 플러스 104% 수준이에요. 2배가 넘는 거죠. 오, 좋은데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안 받쳐주면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또 한 번 기대치를 높이기는 하네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목표 수익률 70%에서 100% 정도로 구간을 조금 넓게 잡기는 했고요. 상장일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초가가 100%로 출발을 한다면 목표가는 더 높여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100% 이상으로. 그리고 우선 환매 청구권 붙어 있으니까 일찌감치 시초가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시초가 더블 출발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100% 이상까지 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초가가 공모가의 50% 이상으로만 출발을 해준다면 정규장 시작한 이후에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보세요. 시초가 100%로 출발하면 따상 근처까지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50% 이상으로 출발한 괜찮은 종목들은 장 시작 후에 더 올라준 경향이 있습니다. 원준도 그랬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요 정도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장 초반에 고가를 찍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장 초반 수익률이 좋다면 적정선에서 바로 빨리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저는 성일하이텍, 물론 공모를 통해서 배정받은 수량은 상장일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를 더 관심 가져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2차전지 재활용 시장이 앞으로 10배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국내 1위, 또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이다. 그러면 그냥 공모주 받은 것만 팔고 땡 끝내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다시 매수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7만 원 혹은 6만 5천 원 밑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좀 무조건 담아봐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후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내일 정말 다들 빵끝 웃을 수 있게 더블 그 이상 가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성일하이텍 그 헝가리 공장 화재 사고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이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 사고였고 부상도 한 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새로운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통한 매출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요. 향후 설비 투자 계획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상장일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짜 마칠게요. 안녕.